집을 3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집을 팔아도 남는 돈보다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최대 82.5%. 이 숫자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이렇게 말한 셈이죠. 5월 9일까지 팔아라. 그 이후는 감당해야 한다.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집값은 과연 내려갈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 상태입니다. 이 유예가 5월 9일에 끝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기본 양도세율 6에서 45%에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최대 82.5%. 사실상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수준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체감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의 차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예 상태일 때 양도세 약 3억 2천만 원, 중과 부활 후 2주택자 약 6억 4천만 원, 3주택자 약 7억 5천만 원.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세금이 2배 이상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팔면 덜 맞고 나중에 팔면 크게 맞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6월 지방선거 전 서울 집값 상승세 차단,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더 이상 물러설 카드가 없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버티지 말고 판단하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까? 전문가들의 답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습니다. 둘째, 요즘은 징여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집합 건물 징여 건수는 한 달 만에 47% 증가했습니다. 셋째, 강남 3구처럼 집값 상승 기대가 큰 지역은 오히려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양도세 중과가 있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세금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나와 있던 매물조차 걷어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로 인해 전세 낀 주택 매매가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이라 급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집값을 잡겠다고 꺼낸 카드가 오히려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메시지가 더 큰 이유는 1주택자까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상하다. 즉 거주하지 않는 1주택, 고가 똘똘한 한 채, 임대 목적 주택, 이들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이에 대해선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직, 교육,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까지 세금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세금이라는 가장 강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겐 매도 압박, 1주택자에겐 경고, 시장엔 강한 신호. 하지만 이 카드가 정말 집값을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